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소 투자가 유일한 길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뜬금없이 이 주제를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 이제 제가 무려 한 17년 만에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17년 전에 17년 전에 주식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을 개설을 했고, 지금까지 뭐 나름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역량이 부족해서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없었는데, 요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훨씬 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하고 같이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제일 어린 편이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도전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 이런 부분에서 큰 전환을 가지기 위한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첫 번째 도전은 제가 나름대로 혼자서 투자를 해서 자신이 있어서 했던 거고, 혼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또 같이 함께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더라. 그래서 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제가 혼자 태양광 투자해서 잘 됐으니까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초장에 피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만드는 실수는 없을 것이다. 제도가 바뀌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비적으로 이제 이 태양광으로 연금받기라는 이 카페 개설을 했고, 태양광 시공법인으로 주식회사 사람들이라는 법인을 갖고 업력이 작년에 이제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예상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태양광은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우리끼리만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좋은 투자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금 상환, 그러니까 회수도 늦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아니면 태양광 투자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면 지금 보시면 태양광 기자재 가격이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건비는 계속 오릅니다.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약간이라도 위험하거나 몸쓰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구축한 지금부터 올해 정도 이 기자재 가격도 아마 조만간 중국에서 가전 하향 정책을 하게 된다면 그 가정집마다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라, 태양광 모듈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를 투자 관점에서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수익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투자금이 최소로 들어가야 수익률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길과 또 다른 길,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위험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사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주식 투자하실 것 다 빼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주식은 주식대로 하시고, 뭘 깨야 되느냐? 연금을 깨셔야 됩니다. 개인연금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뭐 사업 기준으로 들어가면 20년간 2,400만 원씩 나옵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태양광 투자 2,4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우리 기준으로 한 이 정도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연금보다는 훨씬 낫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그 2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이 태양광으로 상세를 시키자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자녀분이 대학 진학을 해서 가는데 월세를 얻어 주려니까 뭐 한
65에서 한 95 정도 되더라. 이게 부담이신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하시면 요 정도 나오려면 뭐 한 30에서 40kg 정도 되는데, 넉넉하게 요 투자 금액이 전세를 구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클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우린 주식 투자자니까 주식을 깨가지고 태양광을 하자, 이거는 조금, 왜냐면 주식에서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그렇지만, 그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대환용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월 나가는 돈에 대한 어떤 대체,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수익률이 거의 없는 개인연금에 대한 거, 그리고 내 신용으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여기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괜찮습니다. 권하는 부분이고, 주식이나 뭐 집을 완전 팔아가지고 난 이제 무주택자로 태양광만 투자를 할 거야 라든지, 주식을 몽땅 정리하고 태양광만 투자를 해야지 라는 것은 조금 과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연금, 그리고 대출에 대한 어떤 대출 납부용이라든지 월세라든지, 그리고 신용을 통한 이자라든지, 뭐 주식 삼성전자 갖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태양광을 투자를 해본다,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태양광 투자를 하는 그 이제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고, 돈이 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도대체 태양광 발전소가 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자산시장 수익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직접 만듭니다. 직영식용을 하니까 태양광 발전소의 품질이 어떠한지, 그리고 기업 마진을 우리는 모두 임대료에 재투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익이란 게 발전소 다 지었습니다, 난 이익 보고 떠날게요가 아니라 이 이익을 전부 임대료로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임대료를 받는 게 회사의 수익이 되는데, 잠깐 짓고 도망간다, 이게 가능하지 않은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태양광 투자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걱정들을 다 녹여냈습니다. 그럼 딱 하나, 태양광은 뭐 빨갱이들이 하는 거야, 이것만 벗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투자로 봤을 때 별론데 앞으로 투자로 좋을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인구 감소가 이미 흑사병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투자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한 어떤 대비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 지금은 수익이 좋지만 은퇴하시고 나면 순식간에 소득이란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집 파는 순간 집 없는 사람이 되고, 주식은 폭락하면 그냥 끝인 거고, 안정적으로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회사 퇴직하고 자영업 하면 되지. 이 자영업으로 상대하는 그 사람들, 고객하고 태양광이 상대하는 고객, 태양광 고객은 한전입니다. 한국전력과 어떤 자영업을 해도 한국전력과 거래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 태양광이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좋은 걸 안 하느냐, 왜 안 했느냐,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태양광 투자 초기에 개떡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미친놈들 만나가지고 제가 한 10억 정도 깨먹었습니다. 투자하다가 뜯고 다시 시공한 현장도 있고, 아예 사업을 포기한 현장도 있고. 근데 사람 도리상 사업 포기한 현장을 그냥 뜯고 지붕 엉망진창 만들고 끝낼 수가 있습니까? 방송공사 다 해줘야 되고, 지붕 보강도 다시 해줘야 되고, 뭐 이러면서 사람의 도리를 하느냐고 한 10억 정도 깨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한 2달 전에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볼 거라고 외주 업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작은 현장들을 한 번씩 맡겨봤습니다. 와, 뭐 이 10억 깨먹는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면 뭐 좋은 시공사도 있습니다만, 그 좋은 시공사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글쎄 한 10% 될라나? 그러면 한 10%를 보고 운 좋게 10%에 해당되는 좋은 시공사를 만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수익률로 이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영위해 나갈 수 있지만 이 90%에 해당되는 사람들 만나면 뭐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랑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확률 이건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지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뭐 투자금에 대한 어떤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제 세부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공은 뭐 만약에 제가 직접 시공을 한다 그랬다면 또 모르겠지만 저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시공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기 설계에서 92%의 가동률, 태양광 발전소에서 92%의 가동률이 나온다. 적어도 저는 우리가 직접 시공할 때 빼고는 70% 정도를 받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적 설계에 대한 어떤 장점. 그리고 모듈은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산이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 해주고, 그리고 구조물을 직접 설계한 걸로 제작을 합니다. 직접 설계를 했다?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도대체 수익률은 얼마냐? 수익률은 잘 구성한다는 전제로 연 16.6%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인데 이 16.6%의 수익률은 뭐 약간 이런 겁니다. 자, 태양광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5년 정도면 원금을 다 회수를 합니다. 그럼 또 하나를 투자를 하면 이제 2.5년이면 또 하나를 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75, 뭐 4번 하면 1.25, 5번 하면 1년. 1년에 하나씩 태양광 추가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20년이 되니까 태양광 발전소 20개를 갖고 있더라. 요걸로 따지면 수익률이 여러분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복리 투자를 했을 때는. 예,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제가 주식 쪽에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립식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 투자로 나오는 매월 그 전력 판매금 이걸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면 뭐 오를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러면 5년에 걸친 게 이 주식으로 인해서 한 3년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3년 만에 하나 더 만들고 2개에서 돌아가니까 그때는 뭐 주식 투자 안 하더라도 2년, 3년 만에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 한 3, 40개로 늘어나는데 이 재투자를 한다는 전제로 그러니까 한 개가 3, 40개로 늘어납니다. 엄청난 복리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뭐 수익률로는 어마어마한 일일 것이고, 예, 다만 수익률로는 어마어마한데 그냥 단순한 표기로 뭐 그렇게 따지면 주식도 재투자하고 뭐 부동산도 재투자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 16.6%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산시장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이 영상은 여러분들 미래 30년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영상입니다. 제가 뭐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산 투자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도 일본처럼 갈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수익률 1위 자산이 예금 0.1% 수익입니다. 이게 1등이었고 뭐 주식 반토막, 부동산 뭐 5분의 1 토막 뭐 그렇게 됐었는데 뭐 최근에 살아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우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축적한 부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 축적한 부를 지켜나가는데 예금을 하면 어쨌든 돈을 찍어내니까 통화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뭘 해도 손해를 보는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하나하나 다 새기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10번이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30년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10년간의 글로벌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한국이 1.9%입니다. 물론 한국 증시가 1.9%고 박스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변동이 없었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중국에 밀린다, 한국 기업들이.
그리고 지금은 제조업에서 이미 중국에 더 이상 상대가 안 될 정도가 되고 있다. 다 뺏기게 생겼는데 그나마 다 뺏기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챙길 만한 방법들은 있다. 이걸로 한 10년 정도 버티고 나면 진짜 한국 사회에서는 뭘로 돈을 벌 것이냐. 직장은 없고 세금을 못 걷는데 복지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럼 기존에 부동산이 오르냐? 누가 사줍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주식? 외국인이 사주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평가 주식만 합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 벌고 국내에 납입하는 세금이 없고, 그럼 국내에 돈이 안 풀려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서 가계부채 터지고 이렇게 되면 뭘로 도대체 돈을 벌 것이냐.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걸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게 태양광 투자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증시는 원래 재미가 없었다. 지금 10년 동안 나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관점을 볼 수도 있지만 중국에 밀려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수익률 부동산까지 보면 서울이 8.59% 굉장히 양호한 거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과연 8.59%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뭐 물론 지금 딴 나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강남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 전체가 다 노령화가 됐을 때 강남에 집이 있으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많고 살 사람도 많고 황금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자율주행차만 나오더라도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떨어지고 그리고 이미 서울에도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현상은 제가 분명히 겪었습니다. 저희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90년대부터 학생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도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15년,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6천만 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에서 본다면 이게 정상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이 감가상각이 되니까 아파트도 낡아서 그래서 이게 정상인데 그 정상이 아닌 현상이 나타났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앞으로 정상화라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물론 뭐 일부 입지가 좋은 데는 또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전국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는 뭐 1.9%니까 볼 것도 없고 앞으로 뭐 더 올랐으니까 더 오른다? 실적 대비하면 더 오른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압도적인데 앞으로도 압도적일 것이다. 그러면 뭘 믿고 앞으로 좋을 것이라고 보느냐. 그걸 설명을 드리면 뭐 태양광도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첫 번째로 유가, 두 번째가 탈원전, 세 번째가 물가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가는 한국에서 장기 도입하는 LNG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LNG 가격이 폭락했지만 한국이 장기 도입하는 LNG 가격은 유가하고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가는 내릴 것이냐? 안 내려갑니다. 유가가 60달러 이하로는 안 내려갑니다.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지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모든 조건들을 봤을 때 60달러 이하로 내려간다면 경제 위기라든지 큰 문제가 생겨야 된다. 그러면 태양광으로 돈이 적게 들어오는 거지만 주식은 완전 박살이 나고 부동산도 떡사발이 나는 건데 이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탈원전인데 탈원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AI 데이터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엄청난 전기 먹는 하마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될 겁니다. 그럼 전기 사용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인데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원전 찬성론자긴 하지만 이미 원전 탈원전으로 많이 조져놨고 핵심 인력들이 중국, 일본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다시 부활시키려면 10년이 걸리는데 10년 안에 정권 교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탈원전을 되돌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되돌린다 하더라도 10년이고 즉 10년 동안은 우리가 이 LNG 가격 기준으로 S&P가 결정이 될 것이고 이 가격은 유가하고 맞물려 가지고 원전에서 다 수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10년 동안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익이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의무 공급 비율 REC를 사야 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REC를 사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소는 지금 계속 못 짓게 비협조적입니다. 정권에서.
자, 그러면 REC 공급은 줄고, 아니, 늘어나는 게 적게 늘어나고, 이게 사야 되는 건 많아지고, REC 가격도 올라가고, S&P도 보니까, 원전 돌아가는 거 보니까 결국은 LNG가, 물론 LNG가 결정하는 그 S&P의 비율이 80, 90% 정도 되니까 거의 여기에 맞춰질 것이고, 이건 유가하고 연동이 될 것이다. 예, 결국은 태양광 발전 수익이 한동안, 한 10년 동안은 유지가 될 것인데, 그 사이에 한전에서 인건비가 오르고 하면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S&P도 같이 올라가야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 10년 정도는 태양광 발전 수익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물가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을 거고. 예,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5년 정도면 원금을 회수를 할 것인데, 이걸 재투자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2.5년 1.88, 1.25, 1.0, 0.8에서 2년 동안 20배가 늘어납니다. 요거 하나만 투자해도, 여러분들께서 10kW 하나만 투자를 해도 요걸 잘 모아 나간다면 20년 후에는 뭐 이게 관리 기간이 끝나는 시간도 되겠지만 200kW를 갖게 된다. 20년 동안. 네, 200kW면 지금 기준으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뗄 거 다 떼고. 먹고 살만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여기서 다시 계속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사실 이 시장은 10kW지만 여러분들의 노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잘만 한다면 노후를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됩니다. 물가를 그리고 계속 S&P나 REC나 반영을 해왔었고, 예, 그래서 다른 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사실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싶으면 다 짓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지붕 외에는 거의 안 되고, 이 지붕조차도 20년 계약을 해야 되니까 임대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붕 임대하기도. 심지어 뭐 지붕을 마음대로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개통 여유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전에서 용량이 많으면 아웃을 합니다. 이게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이상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사천에서 발전사 허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고, 요 4개는 저희 겁니다. 예. 그러면 검토 결과, 한전에서 검토 결과입니다. 가능 나왔지만 우리는 미리 확인하고 하니까.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봉해 3호 태양광 발전소는 불가하다습니다. 용량 없어.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하고 싶어도 나중에는 못할 것인데, 또 우리가 처음에 본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근데 앞으로 인건비 오르고 기자재비가 올라서 그거보다 높은 가격이 됐다. 그럼 또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가격을 맞출 수 있으니까 올해 최대한 많이, 무리라고 해서라도 올해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노후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을 만큼 품질이 되냐? 태양광 발전소 뭐 그냥 레고 조립하는 거 아니냐? 그냥 대충 만들면 끝 아니냐?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생각했다가 피를 본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기호를 보시면 이 DW 10792 이거 전부 다 제가 설계한 겁니다. 제가 독창적으로 설계했냐?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 보니까 저희가 중국에서 갖고 오는 이 알루미늄 구조물이 알고 보니까 독일에서 중국이 베낀 겁니다. 특허 없네. 제가 이거를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구조를 개선을 해가지고 시공에 최적화된 구조물로 만든 겁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을 했냐면, 일단 이 사이즈랑 같게 만들었습니다. 요 사이즈들을. 그래서 요 사이즈까지 다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 알루미늄 구조물은 요 구멍 안에 들어가는 너트가 있습니다. 너트가 있고 여기다가 끼워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요거를 단일화 해가지고 일단 부품 수 자체를 좀 줄였습니다. 부품 수를 줄이고, 두 번째는 강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전부 압출을 해서 직접 찍어냅니다. 이런 클램프까지 찍고, 그리고 이 연결 부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지만 어떤 거냐면 요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요렇게 생겼고, 여기에다가 톱니바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톱니바퀴 형태의 또 요런 부착물을 가지고 높이에 맞춰 가지고 톱니바퀴를 이렇게 끼워서 요렇게 뚫고, 이게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로 갑니다. 뚫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톱니도 잡아주고 볼트가 죄이면서 또 잡아주고, 그것도 위아래가 다른데 이 위아래를 똑같은 구조물로 설치를 합니다. 굉장히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면서 이 강도를 최대한 높이게. 그리고 이걸 어디서 뽑아가냐면 국내에서 뽑습니다. 국내에서 대우 머시기 하는 회사가 뽑습니다. 제가 대우하고 인연이 많은데, 대우 머시기라는 회사에서 이걸 직접 압출을 하고, 이 압출하는 라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전기차 전용 라인. 전기차에 납품하는 라인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전기차 라인 하나, 둘, 이제 3개째를 만듭니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최신 설비를 3개째 만들었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 라인이 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제휴를 해서 대량으로 이 구조물을 뽑게, 그러면서 단가도 중국산하고 거의 잘 맞춰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6063T 라는 재질인데, 이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입니다.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용 라인에서 뽑다 보니까 이 6063이라는 데서 이 6063으로 분류되는 데서 요구하는 품질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요 구조물을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붕 보면 요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공장 지붕들 보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 높은 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즉 물이 흐르는 자리에는 구멍이 아예 안 나는 공법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물이 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지붕 방수 캡 교체하고 조금 작은 데는 또 포를 바르고 방수제도 같이 바르고, 그리고 용마루 같은데 셀만한 자리들을 다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붕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지붕 관리를 안 해도 되고, 사실상 거기 나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걸 안 해도 되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기존에 뭐 대충 누수 만들어 놓고 도망가고 이런 업자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런 게 있고, 구조물 자체도 물이 흐르는 자리에는 아예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 그리고 알루미늄 6063 계열 전기차 부품용으로 쓰는 그걸 사용을 하면서 이거 흔들어 보면 흔들리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근데 무게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기자재는 없다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투자했던 대우 컴프레셔라는 회사가 매년 중국에서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자재를 조달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우 컴프레스의 현재 IPO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매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오는 가격이 이 엔라이튼이라고 제법 큰 회사인데, 이 엔라이튼보다 우리가 갖고 오는 가격이 쌉니다. 태양광 모듈도 저렴하게 갖고 오고, 구조물도 직접 설계, 물론 베끼긴 했지만, 그리고 국내 제작해서 로스율 최소화로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맞춰지는 겁니다. 대충 그냥 뭐 잘라온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8m짜리를 하나 뽑았는데, 6m짜리를. 근데 설계하다 보면 한 3.5m가 필요합니다. 그럼 2.5짜리는 버리는 겁니다. 이런 로스율을 최소화하는 설계까지 더해가지고 단가를 쥐어짭니다. 왜 이렇게 쥐어짜겠습니까? 제가 돈 벌려고 쥐어짠다
예,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이 정도까지 막 돈에 미친 사람은 아닌데 그 뭐 부동산 투자금 회수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 보니까 이런 효율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금이 회수가 늦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체의 고통은 매우 컸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자재도 우리가 LS에서 대량으로 사서 단가 경쟁을 확보를 하고, 인버터 분전함도 마찬가지로 최적 설계를 하면서 단일 제품을 씁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이 제품에 익숙해지고 AS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게 20년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구성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최적 설계가 뭐냐? 공개를 해도 좋습니다. 왜냐면 못 따라하니까, 돈이 더 드니까. 830V로 설계를 하게 되면 펜스를 쳐야 됩니다. 펜스 치는 거 시간 들고 돈 듭니다. 그리고 6스퀘어 쓰면 4스퀘어 대비해서 4스퀘어보다 두꺼운 6스퀘어 선을 쓰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직선 배열하면 역시 선을 많이 써야 되니까 비용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따라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모듈. 이게 싸니까. 중국산 모듈의 그 어떤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19개 발전소를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축적을 해 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중국산이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 효율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뽑아야 되느냐. 최대한 많은 용량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설계한다고 이 인삼밭 형태로 하는 거, 예, 저희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요거 그냥 요렇게 통으로 다 해버리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통으로 하는 게 훨씬 낫더라. 심지어 발신량이 더 나오더라. 예. 그래서 그냥 일단 무조건 많이 때려 박는 게 최고구나. 그리고 방향 북쪽만 안 보면 됩니다. 남향으로 해서 요 뒤쪽 부분이 이거는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뭐 동서로 본다. 예, 동서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동서로 바르면 됩니다. 뭐 세우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광학 설계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 1m, 1.5m 정도 올려가지고 햇빛이 밑에 들어와서 뒷면도 때릴 수 있게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북쪽만 안 보면 이제 방향도 거의 타질 않더라. 1.5m 뜬 지분 결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한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장바로 갖고 오는 게 6m입니다. 6m 단위로 뽑는데 1.5면 이거 딱 3개 썰어버리면 4개가 나옵니다. 로스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구조물에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임대료도 평균 하락합니다. 500kW 설치할 거를 뭐 한 700kW를 설치했다. 그럼 평균 가격이 킬로와트당 평균 임대료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로 최적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발전 수익을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모듈별 차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약간 흐렸는데 예전에 신성 ENG 모듈을 쓴 발전소가 3.79시간, 지역별로 약간 다르니까 이건 조금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 솔루션 모듈을 쓴 발전소 중에 제일 잘 나오는 발전소가 4.3시간, 중간 나오는 발전소가 4.36시간입니다. 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성 걸 아예 쓰면 안 되고, 하나 거도 뭐 정 수급이 안 되면 중국산 모듈이 뭐 크게 가격이 올랐다든지 하면 뭐 쓸 수는 있는 정도고. 이거 글자가 잘못됐구나. 뭔가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N타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N타입 모듈을 쓸 건데 이 N타입에 대한 연구도 끝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온도 계수가 낮아가지고 여름에 발전이 조금 더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각도를 줄여서 바람 영향을 덜 받게 하고, 웬만하면 지분 결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N타입을 썼을 때 각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여름에 유리합니다. 여름에 발전량이 더 나오고 겨울에는 뭐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봄, 가을은 잘 나오니까 태양광이 여름까지 잘 나온다 그러면 겨울을 한철 제외하면 봄, 여름, 가을 안정적으로 발전 수익이 잘 들어오는 구조가 될 것이다. 겨울에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는데 겨울 같은 때는 이제 그냥 물가 싼 동남아 같은데 한두 달 지내다가 오시면 또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방향별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예, 하진 1호 같은 경우는 오늘 4.19시간 남향입니다. 여기는. 예, 그리고 동서로 보는 하진 2호보다 덜 나왔습니다.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은. 남향, 북향만 아니면 된다.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고 뭐 하고 있느냐, 방수를 하고 있느냐? 친환경 탄탄 방수를 써서 이렇게 직접 방수 작업을 합니다. 심지어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방수업체지, 방수업체가 태양광을 껴 파는 거지, 태양광 업체가 방수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럴 정도로 외부 업체보다 훨씬 잘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20년을 내다본 시공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T볼트를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고 접지선을 받고 이렇게 요 구조물 보시면 이제 요런 주름을 통해서 주름을 잡아주는 요 볼트를 잡아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끼워서 이 높이를 맞춰 나갑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구조물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보강대까지 있고 뭐 요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구조물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완벽한 것 같습니다. 이 지붕 골 위에 이렇게 보시면 골 위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누수도 강하고 무게도 싸니까 지붕에 영향을 덜 주고 심지어 이 알루미늄 이제 표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반사돼 가지고 발전량도 약간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년을 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 야무지게 시공을 하는데 그리고 공제회 돈 없이 20년간 책임지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100kW당 한 25만 원 정도 외부 시공일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런 공제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제의 핵심이 뭐냐면 7년에 인버터 고장나기 전에 무상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인버터 고장나고 교체하면 발전 한 최소 2달은 못할 겁니다. 근데 이거 교체 준비 다 해놓고 사용전 검사 신청해놓고 그 날짜 전날에 인버터 교체하면 하루도 아니다. 반나절 정도면 발전 손실 최소로 해서 인버터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장 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드니까 뭐 보험 단체로 들어서 할인받고 안전관리자 일 몰아줘서 할인받고 요 자금들을 모아서 7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세무회계도 다 해드리고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러니까 돈만 넣어서 돈만 받아가시면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태양광 발전소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뭐 너네가 돈 벌었다고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기업 마진을 전부 임대료로 투자를 합니다. 임대료를 일시불로 또는 5년 선납으로 일시불로 주고 우리가 5년에서 20년간 분할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몰라하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장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펀드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태양광 펀드가 있습니다. 이 태양광 펀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경매를 받아서 태양광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이 다른 어떤 투자보다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사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되고 지금 뭐 활발하게 이제 올해 말 정도로 널널하게 해가지고 우리 황금성을 높일 수 있게 태양광 투자한다고 돈을 넣는데 갑자기 돈이 급하다. 팔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안에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펀드에 팔 수 있게끔 태양광 발전소를 통째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태양광 임대를 해서 이 지붕에 올려놨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밑에 있는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이거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일단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판례도 있습니다. 못 날립니다. 그러면 경매할 때 유치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임대 계약을 승계를 하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 경매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은행하고 잘 얘기를 해서 그냥 우리가 이 공장 적당한 가격에 살게요. 너네도 근저당만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70% 정도에 살 테니까 또 대출도 그대로 해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가 같아집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법인에서 이걸 사고 요 위에 태양광 발전소하고 소유권자가 같아지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장 사는데 대출을 80%까지 경락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는 이 태양광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 하나 안 들이고 이 공장을 살 수 있습니다. 공장 사면 뭐가 좋으냐? 임대를 주면 되고 임대를 주면 이자는 빠집니다. 그리고 공장은 원금을 안 갚아도 됩니다. 임대 계속 이자만 나가는 구조고 두 번째는 2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명이 45년입니다. 2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5년 동안 계속 해먹을 수 있다. 여기서
그럼 수익률로 봤을 때 우리가 태양광 투자하는 게 20년 후에는 인간적으로 지붕 임대해준 분한테 드려야 된다. 철거해라 그러면 알루미늄 구조물이니까 철거비보다는 훨씬 돈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관점에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망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20년이 아니라 45년을 돌릴 수 있다. 30년까지 가도 92.8%가 나옵니다. 이건 뭐 수익률에서 대폭적인 인상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발전소가 20년이 아니라 40년을 간다라는 거, 45년을 간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밑에 지붕 원진 공장이 잘못되면 어쩌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 공장 먹고 우리가 대출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투자 효율이 더 좋아지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끝났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빠르게 점검을 하면, 우리 이제 태양광 발전소 제가 아주 잘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할 겁니다. 자산시장 수익률은 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형편없을 텐데 앞으로 더 형편없을 가능성이 높고, 태양광 발전소밖에 없는 것 같다. 어떤 자영업자가 한전하고 거래하는 자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개인연금 깨서 태양광 갈아타면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수익이 나오는데 연금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이게 안 되는 한정된 자산입니다. 개통 여유 용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알루미늄 구조물은 고철로 팔아도 60%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스맥이라는 철강 제품을 썼을 때는 고철을 팔면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를 해소할 수 있는 자산, 20년 후에 가격이 적어도 구조물 정도는 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고, 이거 설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뺏기긴 했지만 직접 했고,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대우 컴프레스 통해서 전국에서 아마 제일 싸게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구조물 직접 국내에서 제작해서 직접 갖고 오고, 그리고 전기자재도 대량 구매하고 인버터 한 종류만 씁니다. 설계 직접 합니다. 최적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 들어서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니까. 더 잘 나옵니다. 모듈별 차이를 보면 확실히 중국산이 더 잘 나오고, 방향 타지도 않고, 최적 설계하고 최적 설계 안 한 거 거의 한 0.8시간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년 보고 방수부터 해가지고 시공을 해드리고 유지관리에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인버터 7년에 한 번씩 고장나기 전에 교체해서 우리 발전 로스를 최소화합니다. 이런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앞으로 좋은 지붕, 진주시, 전국에서 일사량이 제일 좋고 발전 사업을 하기 최적화된 진주시에 있는 지붕 위주로 임대를 해서 여러분들 노후를 책임지고, 그 주식으로 시작했던 그 기간만큼 우리가 17년 동안 이 태양광 투자를 해 나간다면 적어도 품위를 잃지 않는, 돈 때문에 품위를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고, 제가 그거를 20년 정도 해 나가는데 20년 후에도 저는 60대 중반이니까 그때까지 할 수 있을 거지만, 주식 투자를 지금부터 20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묶어놓기 위해서 기업 마진을 임대료 선 지급하는 걸로 다 넣어가지고, 우리 마진은 최소 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분할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도망가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께 최상의 태양광 발전소 제공을 할 것이고, 그 분양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투자밴드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투자밴드에 미리 가입을 해두시고 분양권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개도 해주시고, 이 좋은 거 이제 제가 혼자 먹으려다가 벌 받아가지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